사우디아라비아는 45년 전에 이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석유 처리 시설인 압카이클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지는 1200km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며 페르시아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유조선 공격이 걸프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선박이 침몰하고 항구가 폭격당하며 석유 무역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리야드에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은 1200km 길이의 쌍두니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1981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용히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고 45년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세계의 석유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해왔고 수십 년 전에 조용히 실행된 교묘하게 고안된 프로젝트가 이제 이란의 가장 큰 비장의 카드였던 해협을 닫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을 세계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폭 약 21마일의 좁은 수로입니다. 매일 약 21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좁은 통로를 통해 흐르며 이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생명선이며 이란은 그 생명선의 북쪽 해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21마일로 이란 해안에 매우 가까워서 해안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몇 분 안에 어떤 유조선이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로에, 고속정, 해안 방어 배터리, 가미카제 드론, 이란의 비대칭 무기들은 이 지형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해군 강국들은 넓은 바다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이 좁은 해협에서는 지형이 이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테헤란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 위협은 서방이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저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이 붕괴하며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까지는 3월 4일이라는 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청경수비대는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통과하려는 선박은 불태워질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3월 12일까지 21건의 공격이 확인되었으며 5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유조선 교통면이 70% 감소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 정박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이 철회되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65달러에서 104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 석유 공급 손실은 하루에 800만 배럴로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혼란이며 이란이 40년 동안 위협해온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 원유 파이프라인인 페트로라인입니다. 이름은 평범하지만 영향은 막대합니다. 건설은 198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용량은 수년에 걸쳐 700만 배럴로 증가했지만 파이프라인은 최대 용량으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하루에 280만 배럴만 운반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과잉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처럼 보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아람코 CEO 아민 나세르가 발표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루에 700만 배럴의 최대 용량으로 가동됩니다. 이제 사우디 석유 수출의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홍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5년 동안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투자가 하룻밤 사이에 세계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위기 이전에 하루에 280만 배럴을 운반하던 파이프라인은 며칠 만에 최대 용량에 도달했으며 이는 아람코가 수년간 파이프라인의 유지 보수, 인프라 테스트 및 확장 용량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는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45년 동안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합산 후자이라 파이프라인은 아부다비 유전에서 오만만까지 이어지며 하루에 추가로 150만에서 180만 배럴을 운수합니다.
이 파이프라인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합니다. 함께 두 개의 파이프라인은 하루에 850만에서 900만 배럴의 대체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2100만 배럴을 모두 커버하지는 않지만 숫자를 좀 더 살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일 수출량은 약 700만 배럴이며 그 대부분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 석유는 계속 세계로 흘러갑니다. 위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체의 경로가 없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하루에 330만 배럴을 수출하며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200만 배럴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카타르의 대규모 LNG 수출, 전 세계 LNG 무역의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플랜 B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이들은 유사한 오회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포기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은 그 가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석유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지만 200달러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세계 경제는 흔들렸지만 붕괴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45년 전에 사막에 묻힌 그 파이프라인들이다. 40년 동안 일하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센티컴 사령관 쿠퍼 제독이 말했듯이 걸프,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 항해 중인 이란 선박은 단 한 척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0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이 침몰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이란의 해군 능력은 제로로 감소했습니다. 하르그 섬의 방어 시스템은 하룻밤 만에 전멸되었습니다. B2, B-52, B-1 폭격기가 2시간 만에 90개의 군사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의 평가는 더욱 가혹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은 90% 감소했습니다. 일회용 드론은 95%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절박한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은 공격 능력이 아닌 생존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란은 자국의 동맹국들을 벌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 수입의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베이징은 이제 이란의 해협을 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인도는 실용적으로 행동하여 이란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통과 허가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했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는 모스크바에도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란이 적에게 해를 끼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지리 경제적 측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란은 다른 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자국의 석유도 가두었습니다. 하루에 200만에서 300만 배럴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국내 총생산이 최대 2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석유 수익은 정권 예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 수익은 이제 거의 제로입니다.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알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집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면서 국가 재정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정권은 상호 파괴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불타겠지만 세상도 함께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괴의 정도는 갖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오회로가 세계적 재앙을 피했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흔들렸지만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군사 능력, 해군력, 석유 수익, 호르무즈 해협의 지렛대를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 우리는 이란 유조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의 정점이다. 그걸 좀 나눠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연료 선박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 선박들은 이미 나가고 있었고 우리는 나머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란이 세계에 자국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적의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은 해협을 닫았지만 자국 석유의 열쇠를 워싱턴에 넘겨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닫는 것이 우리의 핵무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했고 그 무기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체는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수입의 4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해협이 닫히면서 이 흐름이 멈췄습니다. 베이징의 대응은 파격적입니다. 해협을 재개하도록 이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간화하며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제연료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자국의 비축량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 경로는 1월에 닫혔습니다. 러시아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봉쇄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3가지 주요 대체 석유 공급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중단되는 것은 이란 석유만이 아닙니다. 카타르의 LNG도 중단되며 이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연합 요청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란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과 원유 및 카타르 LNG 탱커의 안전한 통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 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이란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자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인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파리에서의 중국과의 무역회담은 워싱턴이 베이징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중 경쟁의 최신이자 가장 복잡한 차원입니다. 세계적인 상황은 암울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달 세계 석유 공급 부족을 하루에 80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가 방출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 WTI는 95에서 100달러 범위입니다. 아시아의 가스 위기, 유럽의 인플레이션, 개발도상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있습니다. 금속, 농업, 비료, 자동차 부문이 연쇄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GDP 손실이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번 위기가 일시적이라는 워싱턴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이스라엘은 최소한 3주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필요한 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인은 세계적인 재앙을 피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2,1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곤 했습니다.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우회로는 850만에서 900만 배럴로 손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는 대체 경로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의 석유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홍해 경로는 위험이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도달하는 얀부 항구는 홍해 해안에 있으며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후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라는 후티를 통해 홍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2214년부터 후티는 상업 선박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우디 우회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을 제거하지만 바브 엘 만데브의 위험을 공반합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자체가 취약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1200km의 인프라는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후티 공격은 압카이크 시설을 타격하여 사우디 생산의 절반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으며 최근의 발전은 이 위험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3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석유 시설이 있는 동부 지역을 목표로 한 35대의 이란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두바이 국제공항 근처의 연료 저장소가 드론 공격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해협뿐만 아니라 우회 경로의 출구 지점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대안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해협 밖의 심해항인 오만의 두쿰과 살랄라 항구가 3월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쿰의 연료 저장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소하르 항구는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속했습니다. 이란은 대체 경로가 안전하지 않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라인의 존재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해협을 닫으면 세계가 붕괴할 것이다 라는 이란의 가정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이는 이란의 마지막 전략적 비장의 카드가 크게 가치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인 이야기는 지정학에서 장기적인 사고의 힘을 보여줍니다. 1981년 전쟁 중에 그들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사막 아래 120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45년 동안 그 파이프라인은 부분적으로만 사용되었고 결코 완전한 용량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불필요한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 위기가 도래하자마자 파이프라인은 몇 초 만에 가동되어 하루에 700만 배럴을 수송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세계적인 재앙을 피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용히 준비했다. 이란은 위협을 사용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계획을 사용했으며 그 계획은 위협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협은 완전히 닫히지도 완전히 열리지도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란은 선택적 통과 정책을 통해 외교를 무교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합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동맹국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나토가 우리를 위해 존재할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체 경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를 넘습니다. 카타르와 이라크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는 전체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카드 사용 능력이 영구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아래에 45년 전에 설치된 파이프는 40년 된 위협을 대부분 무력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목을 조이지 않았지만 이란의 목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는 1981년에 사막 아래에 놓인 파이프라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